사랑하고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입니다. 성남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정연구원 운영, 신축청사 지하공간 활성화, 성남 하이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한 사기막굴전 생태복원, 성남 하이테크밸리 교통인프라 구축, 중구 순환로 정체 현상과 상계월 터널 신호등 주변 도로 재설계, 가로수와 공호수 가지치기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발언해서 요구했고 시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공무원분들께 난처하거나 곤란한 질문에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바라는 대답을 듣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거시정책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성남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제 마음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위원회 분야별로 순수 용역비가 얼마인지 정리해서 성남시의 각종 용역사업을 맡겨 예산도 대폭 줄이고 용역에 따른 시간도 아끼며 자료 축적까지 효과를 거두는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탄생이 시장님께서 인수위원장 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주변의 인맥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심 없는 운영을 기대하면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전임 시장님은 임기에 한 번도 답변석으로 나오지 않아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을 남기시고 임기를 마치셨는데 시장님은 지금 현재 자리에 없으십니다. 우리 92만 성남 시민이 대변하는 시의원이 시정 질의를 하고 시의회가 개회될 때 많은 부분에서 시장님이 자리에 없으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사선의 관력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안 된다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래는 시정연구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정연구원장님은 여기에 오실 수 없는 분이었기에 그러면 우리 행정의 최고 수장이신 시장님을 제외한 최고 수장이신 부시장님께서 답변서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예,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연구원 설립이 지난 4월 6일 설립 허가를 받아 7월 3일 판교 제2 테크노밸리의 시정연구원을 개원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무엇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네, 시정과 관련된 시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구하고 시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기관입니다. 네, 당초에는 화면이 뜨게 되어 있는데 원활하게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읽겠습니다. 네, 뜨고 있습니다.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표현해야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시장님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질문을 어느 분이 나오시든 간에 시장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시정연구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분 내로 요약과 1, 2, 3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잡는 기간 1, 2년 동안은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 4년 1, 2년 이후에 3, 4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의 인력입니다. 연구원의 인력들을 좋은 인력들로 충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 싱크탱크로서 연구 플랫폼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아마 3, 4년 전부터 진행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1, 2년 동안은 예산만 날리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 사이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제안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날린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탄생서부터 성인까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더 얘기를 계속할 수 있으나 시간상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시정연구의 주요 업무는 그동안 공무원과 성남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에서 잘해왔고, 그동안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성남시를 선도적인 도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과 산하기관 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에서 했던 일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연구원과 산하기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시정연구원은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본질적으로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차이가 납니다. 연구 기능이 우선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싱크탱크로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축적해 나가는, 지식을 그야말로 축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했던 플랫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도시에서 발전을 위한, 자생적 발전을 위한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인력이 현재 총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7명으로 구성했다 하셨고, 또 이번 현장 방문 때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박사님 12명 외에 50명의 박사 인력을 더 보충한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2명을 포함하면 박사만 62명이나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사 인력을 어떤 계획하에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셨는지요?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잘 알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일정한 시기에 패턴들이 고용 시장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인력 시장에 나오는 시기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시기들에 맞춰서 좋은 인력들을 뽑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별로 맞춰가지고 인력들을 여러 가지 그 테스트나 서류를 보고 전형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을 뽑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인력을 못 뽑았고 12명의 박사급 인력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뽑혀왔던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사급 인력이 50몇 명이 된다고 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는 이해를 안 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연구원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연구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저만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박사급 연구원을 50명 더 충원하시면 구체적으로 몇 개 분야에서 어느 기준으로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네, 그것도 몇 개 분야에 몇 명이었는지도 제가 사실은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안에 공직자분에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알고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 시정연구원과 소통이 그런 부분까지는 돼 있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연구원을 만들고 지금 현재 12명에 앞으로 50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관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시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해서 아마 담당자나 담당 과장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 와 있는 저희 국장급 간부들이나 실장급 간부는 현재 그것까지 파악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아마 모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뭐 아시는지? 자, 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예. 우리 부시장님께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잠깐 나와서 그러면 답변을 좀 하시죠. 예.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지금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 아마 박사급 60명에 있어서는 향후에 용역을 할 때 이제 이쪽 연구원 지금 현재 이쪽 연구원이 3분 이번에 채용을 했었고 앞으로 한 7분을 더 채용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3, 4년 후에는 이제 그 이상을 뽑을 계획인데 그 박사급만 60명이라는 게 아니고 자,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계획이란가요? 지금 분야가 4개 분야인데 향후에 이제 5부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4개 분야는 예. 무엇입니까? 지금 행정 파트 지금 이제 우리 위원회가 있듯이 주 행정이고 그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하고 그다음에 도시 건설 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4개 파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하고 본의원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계속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인력 충원에 따른 운영 예산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두 분 중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부시장님 잠깐 예, 자리에 앉으시죠. 뭐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고. 예. 예,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박사급은 이제 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금년에 이제 그 연구원이 이제 7월 3일 날 개원이 되면서 6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약 20억 정도, 이번에는 약 40억 9천만 원 정도가 2024년에 이제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건비가 박사급 같은 경우는 한 8천 전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직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올 한 330만 원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 참고로 박사급 인력에 대해서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박사 파트도 다 호봉제, 경력 이런 거 전반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 분석도 했었고 또 채용할 때 그런 그 최소한 이제 근무 환경이나 보수 또 지역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보고 이제 아마 박사급들이 지금 연구원으로 들어올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현재까지 시정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결과물은 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총괄로 보면 한 15건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그 각 특히 이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랄지 도시건설, 문화복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내년도 한 약 10건 이내로 지금 현재 그 분야별로 받아서 지금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연구해 놓은 것이 예를 들자면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그 상남시 그 인구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건 정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건 이내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거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실적은 지금 전무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 따른 최적의 이제 그 연구원에서 필요한 그에 따른 최적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연구원을 구축하기 위한 명목으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다 갖춰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시니까 결과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물이 없으면 예산만 날리는 것이 거의 맞는 상황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갖춰놓고 하려니까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부시장님께서 초기 부분하고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연구원이 개원됐었는데 지금 이제 전체 직원이 약 72명 그리고 규모 면으로 보면은 이제 면적으로 보면 시설 말씀드립니다. 500평 정도 현재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고양시도 한 280명에 지금 한 32명 정도. 그 외에 화성시도 저희하고 이제 인구 면에서는 거의 저희를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30명이 넘어가는 지금 수준에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성남시는 이 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무엇이 그래도 급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인원만 날리는 계획을 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설립을 해놓고 몇 개월 안 돼서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로 가실 계획인가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특례시 이상일 때 연구원이 시정 연구원이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아마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아마 50만 실장님, 이상 그걸 시설도 모르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아마 당초 계획으로는 이제 연구원 장소를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박물관 그리고 수정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킨스타워 이런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중에 글로벌 융합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약 공실이 1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규모로 공실들이 있습니다. 한 약 7개 정도 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그 빠르게 이제 입주할 수 있어서 그리고 리모델링도 빨리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50만 이상 도시로서는 전국 최초로 7월 초에 이제 연구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용역도 예산이 약 6천만 원 확보가 됐었는데 그 용역비도 절감하고 기존에 이제 실장님, 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거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상 제가 줄이고요. 그 든든마에 의하면 산업진흥원으로 간다는 그 킨스타워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첩되는 거 있지 않나요? 기존의 킨스타워 내에 이제 사회적 경제센터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금년 말에 아마 일몰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정글원에도 창업보육센터가 3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전 계획이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상 줄이기로 하고요. 그거 지금 당장 내버려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연구원이 거기에 새로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나서 이사를 간다는 것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사를 또 하려면. 지금 기존의 글로벌 융합센터 내에서는 약 3억 정도가 이제 시설비에서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매몰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옮겼을 때 약 3억 8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있는 직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들을 조금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약 그 창업
그 글로벌 융합센터 내에 150여 평 정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약 108평 정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키스타워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약 208평 정도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원 용인도 말씀드렸고 고양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2배 이상 되는 곳도 있고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최소한 금년에 이제 정원 대비 현은 24명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쪽 연구를 저 포함시켜서 실장님, 약 이 정도 40명 하시고요. 정도가 이 정도 인원이 하시고요. 포함되기 때문에 실장님 이 정도 하시고요. 예, 예. 그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센터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이전을 한다. 3억에서 4억 예산을 날렸다는 것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개인과의 그 계약이 아니고 그 센터 자체 내에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이나 또 보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는 실장님 생각 아닙니까? 기존에 이제 공실들이 있었던 경우는 보통 자,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5개월도 안 돼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면 개원 전에 설립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고 설립 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진 올려주시죠. 타 시군을 보면 인구 대비 연구원 수가 평균적으로 0.04%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박사급 인원을 늘리게 되면 관리인을 추가하지 않아도 성남시 인구 대비 0.08% 타 시군에 비해 2배가 되고 관리 인원까지 추가하면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프로티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그 수원, 용인 또 고양, 화성을 비교했을 때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가 틀렸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점을 말씀드린 거고 향후에 2년, 3년 후에 이제 박사급 인력을 더 충원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우리 성남시가 그 인력이나 규모나 이런 시설 면에서 굉장히 가장 적다고 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비교했을 때 보면은 저희 성남시가 규모면이나 인력 시설 면에서는 좀 아주 작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 본 의원이 더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순수 연구 영역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었는데 시정연구원 개헌하기 위해서 2022년도, 2023년도 기준했을 때 순수하게 용역비를 따졌을 때 이제 1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전후로요. 예.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예. 2018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2019년 이것 관련해서 산업진흥원이나 우리 성남시 관합 팀으로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을 줄기차게 연구해 왔고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요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 건의 연구 용역비가 13억짜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연구 용역비가 최소 200억에서 300억 예산이 지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시설 용역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달라 그러면 시설 용역비뿐만 아니라 관리 용역비까지 해서 소위 말해서 옛날로 얘기하면 전화번호부책 서너 개를 줍니다. 그거 시의원이 지원관도 없고 아무도 없는 혼자서 어떻게 그거를 다 뽑아내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 각종 연구 영역을 대부분 연구원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전체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아까 이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하겠지만은 우리 성남시 이제 현안이랄지 정책 연구랄지 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 시정연구원과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대안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박사급 인원은 국소 단위 또는 의회 기준 위원회별로 분야별 최고 박사급 4~5명을 상임위 4개 분류하여 채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원의 부족한 부분은 학교나 전문기관과 MOU로 체결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원이 성남시 대부분의 순수 영역 사업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해야만 시정연구원 설립 취지도 맞고 용역 천국, 추경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시가 지출했던 200억에서 300억의 용역비를 줄여서 용역비는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맡겼던 시민의 시를 낭비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 80여 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희 시장님, 연구원의 인력을 늘리고 규모를 키우고 좋은 성과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성 공룡급 연구원 설립을 고집하여 접근의 일자리나 만들고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연구 성과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규모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시민이 납득 가능한 시정연구원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네, 다음은 임해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례입니다. 이 부분은 고위직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지난 5년간의 의정 생활에서 지하 공간을 주차장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8년 의회에 들어와서 성남시 공공주차 건립을 살펴보니 지층을 대부분 1층이나 깊다면 2층으로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후반기에 0층이 몇 곳 있었고 수정 청소년 수련관은 신축 비용의 80%인 리모델링 사업을 결정했으며 옆부 신축 건물은 0층 건물로 설계되었습니다. 왜 0층 또는 지하 1층이냐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2018년도나 현재나 변함없이 첫 번째 기간이 없다, 두 번째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 세 번째 땅이 많은데 왜 지하층을 만드느냐, 네 번째 설계 끝났다, 다섯 번째 80%면 리모델링하여 쓸 수 있는데 왜 신축하느냐고 말합니다. 속아 웃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층을 이용해서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무작정 할 것은 아니고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층을 파게 되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층을 파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증가하는 것. 네, 비용이 증가하면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받아야 되는 부시장님, 요거 기간이 이 정도 증가하게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예. 네, 이 정도 해주시고요. 임해동 행정복지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 계획을 세웠고 본 의원이 2018년도 후반기부터 지하 3층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위에서 말한 것 같은 말을 인수인계라도 했는지 계속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바뀌었다면 2014년은 지하 1층이었으나 본 의원의 반복된 발언으로 2층으로 변경하기는 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임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를 살펴보니까 5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개 기관이 들어서면 직원과 관련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혜동 행정센터가 83대 주차면 계획이었으나 문제 제기를 하니까 확장하여 100대 주차면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 기관이 들어서면 합의나 회의나 세미나 등 대소 모임을 자주 할 텐데 100대로 주차 공간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 공간 700제곱평방미터를 지금 현재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철도공단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하면 20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잠깐만요. 대로 조금 전에 200대라고 그러셨습니까? 20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 봅니다. 저는 20대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20대입니다. 그래서 20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접한 지역에 철도공단 부지가 있어서 잠깐만요. 그 인접 부지라는 게 예, 그게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써야 할 땅을 그거를 그 주차면으로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나중에 놔두고 미래 세대를 쓰는 땅으로 남겨놔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전이니까 본 의원은 지하층을 한층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다만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장님, 요 정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상 한층 그러면 더 신축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상 한 층을 더 신축하면요. 뭐 평당 요즘은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좀 다르겠죠. 예, 의원님. 네, 좋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지하층 한층 더 신축하면 얼마 듭니까? 그 터파기 공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안반으로 돼 있어서 안반을 깨고 들어가야 되기 부장님,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더 듭니다. 자, 여기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림에도 보였다시피 5개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층 줄이고 지하층 한 개 더 파면 거기에서 그 비용이 15% 20%더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대 주차 공간 확보하는 그 자리,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추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제 지하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지상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의하고 업무하고 주거하는 것은 지하보다는 지상이 아마 유리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지하에서 있는 것은 비상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 무조건 지하로 모든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모든 시설을 지하로 넣으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공용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5개층 정도 지어서 5개 기관이 들어가면 최소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개층 이상이 공용 공간으로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용 공간을 계속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하로 넣고 1층을 줄이자는 제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부시장님, 만약에 지금 현재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우리 미래 세대들이 쓸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의원님 아무리 그래도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죠. 네, 의원님. 자, 저는 그렇게 15%에서 생각합니다. 20%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5% 20%가 아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탑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부시장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 건물은 내진 설비와 많은 부분을 철골로 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요즘에 3, 40년 아니면 5, 6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갈 거로 예상합니다. 공사비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지하층을 활용하지 않고 시상층으로 마구 쓰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 3층 이상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 활용을 최적화시키고 토지의 한계 때문에 수평적인 확장이 어려운 성남시 현실에서 지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지상층과 주변의 땅은 미래의 공간으로 남겨둘 수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성남 하이테크빌리 활성화를 위한 사기막골전 생태보험과 관련입니다. 4차 산업단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남 하이테크밸리 단지의 야간 공동화를 막고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스마트 융복합 리뉴얼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합 개발을 통해서 산업 단지가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몇 개 더 만들고 청년이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고 해서 하이테크밸리 기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기대치가 이제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저희들이 이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이제 접근을 해 나가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의 복합 개발 사업이 사실은 이게 관 위주로 진행되던 것을 사실은 좀 용적률을 좀 높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민간의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서 민간 그 자력 개발을 현재 지금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 그거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좀 주시고 예. 그 공적 기회제를 활용해서 세수로 환수하면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과 그거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역량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관도 경기도에 있고 또 중앙정부에 또 여러 가지 승인 받아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정은 저희들만한 힘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의 그 노력이 좀 현재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하이테크밸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모란의각에서부터 춘천대로를 지하차도로 만들고 대원철 생태 복원해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 관계상 어렵다면 우선 사기막골로 생태 복원으로 사기막골을 살려야 합니다. 예산은 우선 기업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사업 예산 177억 원과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예산 59억 원을 사기막골전 생태복원 연구 용역비와 생태복원 사업비로 전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두 면의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생각이 어떻게 드십니까? 네,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저는 그 그림을 주변인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너무 답변이 좀 가볍고 즉흥답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제가 지금 처음 봐가지고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으니 그 부분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뜻 들으기는 둔촌대로 그쪽 부분을 이제 하천을 복원하고 생태공원화하는 그걸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감인 것은 잘 보시지도 않고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부시장님, 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성남 하이테크밸리 혁신에서 지역을 살리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원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그다음에 시간 동안 많이 걸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게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또 우리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의 컨센서스 형성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과 좀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본 의원도 파악하기로 여기에서 2,500억에서 3,000억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기막골촌을 생태복원하면 대략
13,500여 평의 땅이 나옵니다. 이 공간은 성남 혜택별 단지 내 환경 개선은 물론 공동화 문제, 공연장, 대형 전시장, 주차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4선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으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담당 국과장님과 의논하셔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실 때입니다. 이래서 본의원 제안을 활용해서 성남 하이트를 입주하고 싶은 산업단지, 기업이 성장하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쾌적한 단지를 만들어 성남시의 평균을 떨어뜨리는 곳이 아닌 곳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관련입니다. 교통도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남 알티케빌리는 출퇴근 시간을 얘기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모란 요각에서부터 둔촌대로 끝이죠. 그러니까 그 소각장 있는 곳까지를 얘기합니다. 대략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많다 한들 접근하기 곤란하면 그것은 관심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됩니다. 그리고 성남 하이테크빌리는 향후 10년 이내로 10,000명에서 12,000명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시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사거리에서 마주로까지 지하차도 개통으로 교통지역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차량 증거라는 교통체증을 어떻게 완화시키겠습니까? 네, 그 성남 하이테크로 이제 진입한 어떤 그 부분은 동서남북이 다 될 텐데요. 현재 이제 그다음에 북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남쪽인 이제 그 경충대로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이제 그 대책으로 이제 2019년도에 저희 성남시에서 만든 그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이제 반포 산업 사거리에서 경충대로를 연결하는 그 지하차도가 일단은 그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있나요? 2019년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된 지하차도 개설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반영된 사업이라고 다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 그 사업 우선 순위라든지 저희 성남시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그 기본 계획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순위가 좀 이제 그 약 2019년 기준에서 약 600억 정도 소요되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는 그 순위가 약간 지금 이제 후순위가 되어 있고요. 그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행안부까지 그 타당성 검토를 이제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어떤 이제 그 여건이 되게 된다면 그 어떤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지하 포함해서 기존 도로와 4차선을 연결하는 방안은 어떠세요?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반포대교 사거리 같은 공단로 그렇습니다. 지하화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이제 갈마치로를 지금 이제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도로관리 건설관리 계획 용역을 지금 다시 새로이 지금 이제 금년에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기존 그 터널 그 경충대로까지 터널 한 방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하 방안 그리고 또 갈마치로 확장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해서
어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그런 안을 하여튼 있으면 이제 도출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대안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미뤄지고 있는 반포선 사거리에서 3번 국도변 마지로까지 지하 차선과 기존 4차선을 확대하면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는 하이테크밸리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며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예, 이어 계속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순환도 정체 문제입니다. 중원구 순환로 산성아파트에서 갈마터널까지 출퇴근 시간에 막힘에 더하여 신호체계와 도로 설계상 문제가 극심한 정체 원인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성아파트에서 상대원터널 입구 신호까지, 상대원터널 신호 등에서 산성아파트 사거리 신호까지 정밀하게 연동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저희 국에서 그 금년 7월 달에 그 성남시 신호 운영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그 전체에 대한 그 신호 체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이제 신호 운영은 이제 그 경찰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경찰서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조정을 해서 어떤 이제 교통 체증이 좀 더 그 완화될 수 있도록 그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호체계는 본 의원이 그 2022년도부터 얘기해가지고 1차 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에는 4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단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의 순환로 정체 완화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 아파트 상대원 터널까지 연동을 한다. 상대원 터널 신호등 상대원 방향에서 갈마터널 방향으로 2개 차선 상시 통행한다. 셋째, 상대원 터널에서 갈마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1차선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다. 좌회전 후 4차선까지 갈마터널 방향으로 직진한다. 다섯 번째, 상대원 터널 신호등에서 보통골 방향 2개 차선은 직진하게 하고 상대원 터널 우회전 차선을 기존 20여 메타에서 100여 메타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실체하고 용역에 이제 반영됐는 부분은 이제 검토해서 반영하게 하고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우회전 차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단 쪽에서 경충대로로 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상시 어떤 이제 직진할 수 있도록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지금 그 담당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충대로에서 상대원 터널로 우회전하는 그 부분은 기존 그 옹벽이 워낙 지금 높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소규모로 해서라도 일단 우회전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해서 100m가 아닌 소규모라도 일단 개선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의원과 국장님과 또 여러 공무원분들과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터널 주변 도로가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반영은 안 돼 있고요. 내년 그 본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원구 순환로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물류 비용을 아끼며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본의원이 수없이 강조했던 가로수와 공원수 가치치기 관련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와 공원수 관리 예산은 3개 구청 포함해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예산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하고 녹지대를 관리하는 예산 총액은 83억이 되고요. 순수하게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것은 16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성남시 가로변과 공원에 식재된 수목을 살펴보면 전지 장업 등에서 마구잡이 커팅으로 인해 미관적, 경관적으로 매우 부실한 한기를 드러내고 있고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차와 인도에 보행하는 시민이 위험하게 위로만 키우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요. 어떤 그 시야의 교통 이제 자동차들을 이용을 하고 또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시야에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만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적당하고 있는 부분이 가지치기를 그 아주 강전정을 해서 미관상에 좀 불편하다 이런 지적은 과거에 지적당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그 소장님 조금 유감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언제나 우선순위가 보행자에 불편하거나 그리고 차량 교행에 불편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있은 것은 당연히 정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자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 소장님이 좀 다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수차에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부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지치기를 할 때는 3개 구청하고 본청이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현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저희가 전문가를 우리 가로수 담당하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10월에는 저희 본청에서 식이라던가 수영이라던가 가지치기 요령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청에 지금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그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하려는 그 성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장소 외에 관공서 주변과 공원수 간판이 없는 곳까지 잘라버린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 금년도에는 아마 저런 경우가 제가 발생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공서나 공원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 하는 부분은 하지 말자 이런 원칙을 갖고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전후에 사진을 찍자. 그 다음에 왜 가지치기를 해야만 되는지 이력 관리를 하자. 이런 주문들을 서로 주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른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이 가로수는 그 어느 시민이 이름 지어준 명칭입니다. 포코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포크였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감합니다, 의원님. 앞으로는 이런 가지가 절대 있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크길 같은 가로수 방지를 위해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가로수와 공원수 가지치기에 필요한 내용을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또한 올바른 가로수와 공원수를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혼이 없는 그리고 사람이 아닌 토백에 잘못 보여서 잘리는 가로수와 공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주의해서 가로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내용을 적극 행정으로 살펴서 살기 좋은 도시, 효율적인 도시,
이사하고 싶은 성남시로 기억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